이어서 우리가 정오승 시인의 시를 몇 가지 더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비유적 표현과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편안하게 함께 시를 읽고 느끼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보여줄 시는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봄길 같이 읽어볼게요.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시가 어떤 분위기를 가졌나 그냥 그런 것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는 어떤 분위기를 가졌어요? 긍정적이에요. 뭔가 읽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희망적인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시 안에서 모든 단서를 사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화자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돌아오지 않고 오늘은 열어줘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봄길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을 이 아니라 봄길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 그래서 사실 나도 너도 야 너도 같이 봄길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봄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봄길 같은 사람은 막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제 이 길이 끝이 났어. 그렇는데 이제 모두가 여기까지야. 우리가 아는 길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 라고 할 때 아니야. 우리 이 길로 가보자 하면서 나아가는 개척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봄길이 되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가 새로운 길이 되어서 그냥 그 길이 고난하고 고된 길이 아니라 희망차고 뭔가 새롭고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모든 꽃잎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좌절적인 순간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좌절적인 순간에서도 보라, 봐봐.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이런 좌절적인 순간,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고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사랑이 끝난 공간에서 그래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사람같이 사람답게 사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사랑이 되어서 희망이 되어서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직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답답한, 겉에서 보면 친한 친구가 보면 답답하겠죠. 야, 답답아. 네가 그렇게 안 해도 세상은 알아서 변한다. 하지만 이 사람 같은 사람이 꾸준히 분기를 만들어 가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진짜 정말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분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만약에 머리가 길거나 이러면 머리를 억지로 그냥 잘라버린다던가, 강당에 모여서 머리 긴 애들 머리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길이에 맞춰서 미용실 가서 다시 잘라오고 이런 식이고, 그리고 화장 같은 것도 뭐 절대 안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해 이런 거나 그런 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랑 학생 간의 그런 격차도 엄청 심했는데, 이 선생님은 어 약간 그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으로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은 약간 악동이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 우리는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언제든 들어와도 된다고 문을 늘 열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 테이블을 놔둬서 거기서 교장 선생님 안 계셔도 가서 차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교장실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음료수랑 뭐 이런 거를, 냉장고에 있는 걸 빼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들켜서 혼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집에서 아빠 냉장고를 딸이 냉장고에 있는 아빠 음식을 먹었다고 혼나는 걸 봤냐면서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척박한 학교, 이런 세상에서 저런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저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로 인해서 저도 이제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졌네요. 다음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붙이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이것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죽어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언 땅에 그대를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 그대 별에 넋이 되지 않아도 좋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비에 젖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거예요. 이 시도 선생님한테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힘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정확한 책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약간 아프니까 뭐다 이러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책들보다 저는 이런 말들이 더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돼. 너 그대 죽어서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우리 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별이라는 것은 뭐 높은 이상 같은 그런 건데, 너 죽어서 별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뭔가 뛰어나고 뭔가 어떠한 희망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도 된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러니까
강이던 밤하늘이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도 세상은 계속 흘러가. 그래서 내가 굳이 네 혼자 빛나지 않아도 그래도 세상은 계속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쭉 있다가 우리들 인생도 찬비해졌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냥 계속 했다가 돌아가고 새로운 희망 같은 그 붉은 해도 결국엔 다시 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밤마다 나 너무 싫어. 학교 가기 힘들어. 나 이 친구가 너무 싫어.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리고 내 인생을 싫어했던 그런 밤들이, 그런 잠에 들었던 그런 밤들이 있기에, 여러분, 당신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싫은 날 밤에는 그냥 싫어해라. 내 인생 너무 싫어하고 그냥 울어도 그래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것들, 그냥 아픔을 좋게 치장하거나 예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아픈 것은,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은 티내면 안 좋다보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너무 부정적이야. 하는 이런 모습도 그냥 툭 터놓고 나는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정호승 시인데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이 없다 라는 거예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그대를 만나러 팽목항으로 가는 길에는 아직 길이 없고 그대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아직 선로가 없어도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푸른 바다의 길이 하늘의 길이 된 그날 세상의 모든 수평선이 사라지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통곡하고 세상의 모든 등대가 사라져도 나는 그대가 걸어가던 수평선의 아름다움이 되어 그대가 밝히던 등대의 밝은 불빛이 되어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한 배를 타고 하늘로 가는 길이 멀지 않느냐? 혹시 배는 고프지 않느냐? 엄마는 신발도 버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아빠는 아픈 가슴에서 그리움의 면발을 뽑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 주었는데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긴 먹었느냐? 그대는 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인지, 왜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볼 수 없는 세계인지, 그대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잊지 말자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세상의 마음을 행여 그대가 잊을까 두렵다. 팽목항의 갈매기들이 날지 못하고 팽목항의 등대마저 밤마다 꺼져가도 나는 오늘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봄이 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져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라는 시입니다. 전 사실 이 시를 읽으면서 살짝 눈물이 고였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 4월 16일 세월호 추모에 대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었던 항목이 뭐예요? 네, 팽목항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4월 16일 그날의 참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벚꽃이 이제 봄에 막 피잖아요. 그러면서 벚꽃이 이제 지는 그 시절쯤, 봄에 꽃이 막 피는 이 시기쯤 이런 세월호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계절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쭈쭈쭈쭈 이런
글을 썼는데요. 봄이 가도 별이 져도 나는 오늘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4월 16일 날 이 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었고, 그래도 오늘이라도 아직 4월 중인 마음에라도 우리가 다 같이 약간 기리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는 됐으면 한 번 더 기억해주고, 그래, 그렇게 슬프게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